안녕하세요.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종합건설 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신고 시에 업체 신고 담당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개괄적인 사항만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적 신고 작성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받는 제2차 재무제표 신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진행한 공사실적 신고와 동일한 사이트 주소인 icms.or.kr로 접속하십니다. 사업자 번호로 로그인을 하시면 공동인증서가 새 창으로 뜨며 업체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2차 재무제표 신고를 클릭하시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먼저 홈택스 온라인 전송이 있습니다. 홈택스 온라인 전송은 1차 공사 실적과 2차 재무제표 두 차례 다 활용되는 메뉴로 가능한 한 신고 담당자분들께서는 신고의 편의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홈택스 온라인 전송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전송을 클릭하면 기업 신용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 체크와 전송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체크가 보여집니다. 확인 및 로그인을 누릅니다. 이후 화면에서 신청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공동인증서 화면에서 해당 사업자의 공동인증서를 로그인합니다. 이후 전송자료 선택 목록 중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이 나오면 기본 전송기간이 표시되고 해당 연도 확인 후 체크하여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전송 완료까지 10분 내외 소요가 될 수 있으니 현재 화면을 유지한 채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송이 완료가 되면 전송 완료일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기능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만 수집하는 것이므로 홈택스에 신고하는 항목이 아닌 현금 흐름표, 국내 완성공사 원가 명세서, 건설업 통계조사표는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전송을 하셨더라도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가 간인한 재무제표 자료를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정보 관리 메뉴입니다. 업체정보 갱신 버튼을 눌러 현재 업체의 정보를 불러와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 변경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업체의 관할 시도 협회에 연락하시어 기재사항 변경 등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입니다. 건설업과 관련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시공능력 평가에서는 이 비용을 건설기술개발비라고 하여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하고 있고 공공공사 PQ 및 적격심사에서는 매출액 대비 건설기술개발 비율을 점수화하여 반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연도에 세무서에 신고한 연구인력 개발비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 확인서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PQ 및 적격심사 기준에서는 공인회계사가 발급한 기술개발 투자비만을 인정하고 있어 관련 서류를 회계사분이 확인한 경우에는 입찰 및 시공능력 평가액 모두 반영되지만 세무사분이 확인했을 경우는 시공능력 평가액에만 반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국세청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건설기술개발비를 확인해야 하며 주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하단에 기술개발 투자비를 확인한 회계사 또는 세부사의 정보를 필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료 제출 시에는 해당 연도에 지출된 기술개발 투자비가 맞는지, 관련된 비용 입증에 대한 부침 서류가 빠짐없이 구비되었는지, 간인 등의 누락은 없는지 등을 체크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재무제표 신고 시에 홈택스 연동되는 항목과 업체가 직접 입력해야 되는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연동되는 항목은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관련 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건설공사 원가 명세서 등입니다. 차입금은 대차대조표에서 관련된 개정 과목을 연계하여 불러오지만 업체가 확인한 차입금과 차이가 있다면 재조정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가 업체 제출 사료 검토 시 연계되지 않은 차입금 계정을 재조정하므로 평가된 금액은 업체 확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세요. 이외에 건설기술 개발 투자비와 현금 흐름표,
국내 개별안성공사 원가명세서, 국내 해외 건설업 통계조사표 등은 업체가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하는 차입금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아래와 같으며 홈택스와 연동된 실적 프로그램의 차입금 항목에서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확인하여 조정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입금에 대한 구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한 세무사나 회계사분이 확인한 차입금 구분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자료 제출, 프로그램 입력 시 업체분들이 자주 놓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재무제표는 1년간의 재무상태, 연간의 결산서로 평가되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프로그램 입력 시 해당 연도 시작일과 결산일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업체분들이 결산기간의 입력을 놓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한 현금흐름표의 실적신고 프로그램 입력 시 계정과목 증감으로 표시된 현금흐름표의 경우에는 우측 계정과목 증감의 단기가 아닌 현금흐름에 대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흐름표가 당전기 비교식의 경우에는 단기에 해당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재무제표에 계정과목에 손실, 결손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경우 해당 표의 명칭이 이익결손금 처분계산서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정 과목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공사실적 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 내용 확정을 누르면 입력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내용 확정 후에 재무제표 신고 시에는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신고 확정을 재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는 출력하여 업체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고 재무제표 확인원 및 기술개발 투자비 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통계용 서식은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해당 값이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앞서 설명드린 시공능력평가 산정 관련 경영상태 평가액 산출 및 입찰 시 활용되는 경영상태 확인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시공능력 평가액은 공사실적과 재무상태 신고를 모두 맞춰야 산정 가능하며 공사실적 신고 없이 재무제표만 신고하시면 업체의 경영상태 확인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2차 재무상태 신고 시에 필수 제출 서류는 업체의 개요 정보를 담고 있는 재무상태 신고 표지와 당전기 비교식의 연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하여 간인 또는 철인한 재무제표 확인원으로 외부 감사 대상 업체인 경우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다트 경영공시에 공시되어 있어 별도 간인은 필요 없습니다. 업체가 필요시 선택하여 제출하는 자료는 현금흐름표와 기술개발 투자비 확인서로 해당 비율을 평가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서류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으셔야 공사 입찰 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시공능력 평가 시 필수 서류는 아니므로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 업체의 경우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매출액, 차입금 등이 재무제표상에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분이 확인한 매출액 구분 확인서, 차입금 구분 확인서도 요청드리오니 재무제표 신고자료 준비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재무제표 신고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된 서류는 일체의 추가, 보완,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된 서류는 시공능력 평가뿐 아니라 입찰에도 활용되므로 PQ, 적격심사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 50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시에는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며 지자체 100억 이상 적격심사 공사 시에는 현금 흐름 비율을, 조달청 및 지자체 100억 이상 적격심사 및 PQ 대상 공사에서는 기술개발 투자 비율을 활용하므로 관련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해당 서류를 구비하시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 외부 감사 대상 업체는 반드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 감사 대상 업체는 주권 상장 법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해당되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요건 4가지, 자산 총액 120억 원 이상, 부채 총액 7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 2개 이상 요건 충족 시 해당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수 50인 이상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가지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시 외부 감사 대상이 됩니다.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이라도 반드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만 경영상태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넷째, 감사 대상 외 재무제표를 제출할 업체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간인 또는 철인하여 확인한 재무제표 확인원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연도 비교식의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6번째, 결산일이 12월이 아닌 법인은 직전 연도 중 도래한 정기결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정기결산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말이 정기결산일일 경우 전전년도 4월 1일부터 전년도 3월 31일까지의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전연도 신설법인 중 직전연도에 정기결산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인은 연간 결산서 자료 제출이 불가하므로 개시 대차대조표와 정관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결산일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기총회 의사록이나 정관 등을 재무제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업체가 재무제표상에 관련 사업 부문별 매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매출액 구분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업업체의 손익계산서상 건설 부문에 대한 매출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면 별도로 구분 확인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9번째, 경영상태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은 6월 중순경 통합실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해당 기간 중에 평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경영상태 재검증 요청이 불가하며 7월 1일부터 경영상태에 대한 증명 발급이 실시되오니 이 점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2차 재무제표 신고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짚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재무제표 관계 서류는 4월 15일 신고기한 일내에 도착해야 됨을 잊지 마세요. 재무제표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영상이 업체 담당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